여러분, 이번 회차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 눈치채셨죠? 바로 박진석이 성희에게 건강검진을 권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냥 걱정하는 척했지만 사실 거기엔 엄청난 복선이 숨어 있었죠. 그 장면에서 박진석이 당신 간이 걱정돼서 그래요 라고 말했잖아요. 그게 그냥 대사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성희의 간 상태가 이미 좋지 않다는 걸 암시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슬슬 그림이 그려지죠. 그래서 성희는 자신에게 간 이식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친딸을 미리 찾아서 적합성 검사까지 해두려는 거죠. 나중에 정말 필요해졌을 때 사실 내가 네 엄마야 하면서 등장해서 딸한테서 장기 기증을 받으려던 계획이었던 겁니다. 게다가 더 소름 돋는 건 성희가 은호에게 딸을 잃어버렸다고 말했던 부분인데요. 일부러 미리 그렇게 말해둔 거예요. 나중에 진실이 밝혀졌을 때 은호가 자기한테 화를 내거나 원망하지 않게 미리 정서적 방어막을 쳐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은호가 나중에 거절하기 어려울 만큼 큰 호의와 도움을 베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다 계산된 거였던 거죠.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건강검진이지만 두 사람 사이엔 설명하기 어려운 묘한 온기와 긴장감이 흐릅니다. 검사가 끝난 뒤 성희는 자연스럽게 밥을 함께 먹자고 하고 작은 선물까지 준비해 은호를 챙깁니다. 겉으론 따뜻하고 다정하지만 그 속에는 치밀한 계산이 숨어있죠. 은호에게 고마움이라는 이름의 부담을 조금씩 쌓아가는 겁니다. 결국 성희의 모든 행동은 한 가지 목적을 향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은호가 자신에게 등을 돌리지 못하도록 지금부터 마음의 빚을 만들어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회차는 잔잔하지만 그 속에 깔린 감정의 밀도와 서늘함이 유난히 진하게 느껴집니다. 한편 카페에선 이제 지혁이 창고 사무실이 짐을 싸서 말없이 이사를 나갑니다. 은호는 그 사실을 뒤늦게 알고 아무 말도 없이 가버린 지혁이 섭섭합니다. 지혁이 짐을 다 뺀 텅 빈 창고 사무실에 들어온 은호는 이제 마음 편하게 밤샘 작업할 수 있겠네 라며 말하지만 그 말 뒤엔 서운함이 묻어납니다. 겉으론 괜찮은 척 하지만 눈빛이 이미 그리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철의 이야기가 이어지는데요. 상철은 학원 다니며 아르바이트까지 해가며 짬짬이 공부한 노력 덕분에 그 어렵다는 전기기능사 시험 1차에 단번에 합격했습니다. 상철은 학원 동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으며 어깨가 으쓱하지만 정작 가장 먼저 알리고 싶은 가족에게는 이 소식을 전하지 못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자랑하고 싶은데 그 마음을 꾹꾹 삼킨 채 친구에게 먼저 털어놓습니다. 상철의 마음 한켠엔 이제 와서 뭘 자랑하냐 하는 미안함과 자격지심이 자리 잡고 있죠. 가족을 지켜주지 못했던 지난 시간들이 떠오르고 그 앞에서 합격이란 말이 괜히 작아 보이는 거죠. 마음속에선 가족을 향한 사랑과 죄책감이 뒤엉켜 쉽게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상철의 성취보다도 그가 가족 앞에서 느끼는 묵직한 부채감과 고독을 더 깊게 보여줍니다. 그게 바로 이 드라마가 단순한 이야기 이상으로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이유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조용히 말해줍니다. 부모도 어른도 여전히 누군가로부터 대단하다, 잘했다 이런 칭찬을 듣고 싶은 존재입니다. 상철은 아들을 마주하자마자 사업하는 놈의 옷이 그게 뭐냐? 라며 불편한 말을 꺼냅니다. 사실 그건 진짜 하고 싶은 소리가 아니었죠. 잘 지내냐? 힘들진 않냐? 라는 말을 어색하게 돌려 한 표현이죠. 하지만 마음과는 다르게 말은 늘 엇나가고 결국 또 말싸움으로 끝이 납니다. 지영 역시 아버지의 그런 태도가 싫지만 본인도 역시 그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알아서 해요. 무뚝뚝한 그 짧은 한마디에 억눌린 서운함과 감정이 뒤섞여 있습니다. 두 사람 다 마음속엔 서로를 걱정했지만 그걸 표현하는 방법이 미숙합니다. 아버지는 사랑을 화로 표현하고 아들은 상처를 무관심으로 감춥니다. 결국 둘 다 같은 마음인데 그 마음이 엇갈려서 더 아프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엄마는 늘 불안합니다. 남편과 아들이 말없이 멀어지는 걸 지켜보며
누군가는 먼저 손 내밀면 좋을 텐데 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견딥니다. 이 장면을 보며 사람의 마음을 잘 표현하는 게 쉽지 않구나. 그렇지만 배워서라도 잘 표현해야 되겠구나 라고 느낍니다. 지역은 은호를 향한 마음을 여전히 서툴게 표현합니다. 그는 걱정된다는 말 대신 늦게 퇴근하는 은호를 위해 호루라기, 스프레이 등 호신 장비를 선물합니다. 하지만 그 장면을 본 성재가 10시가 넘으면 자신이 발해주겠다고 하자 지역의 얼굴엔 질투가 스치며 마음이 요동칩니다. 다음 날 그는 성재 앞에서 은호를 채가는 비겁한 행동까지 취하며 자신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그의 행동에는 사랑보다 두려움과 불안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은호가 자신에게서 멀어질까봐 감정이 폭발한 겁니다. 그러던 중 은호는 자신이 하고 싶었던 기와집 수리를 맡게 돼 기쁨에 차서 이 소식을 지역에게 전합니다. 은호의 해맑은 모습을 바라보는 지역의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기와집 현장을 함께 살펴보던 두 사람. 그때 천장 위 석가래가 내려앉으며 지역이 위험에 처하자 은호가 지역을 밀쳐내 구해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몸이 맞닿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울리며 시간이 멈추는 듯합니다. 지역의 표정엔 혼란과 설렘이 동시에 스칩니다. 그날 이후 지역은 은호가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라며 그 감정을 책임감으로 포장해 자신에게 정당화하기 시작합니다. 카페 뒤에서 라면을 먹던 그는 문 쪽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에 깜짝 놀라 숨습니다. 라면 냄새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심장 뛰는 소리를 감추고 싶어서였을까요? 문이 열리고 은호가 들어서자 지역의 얼굴엔 복잡한 감정이 번집니다. 그렇게 17화는 끝이 납니다. 하지만 시청자들은 혼란스럽습니다. 처음엔 넌 내 스타일 아니다라고 선을 긋던 지역이 이제 와서 이렇게 사랑에 빠진 이유가 충분히 설득되지 않았거든요. 그가 왜 변했는지, 무엇이 그 마음을 바꿨는지 그 계기를 보여줬다면 훨씬 더 공감이 갔을 텐데 말입니다. 한편 수빈의 이야기도 흥미롭게 이어집니다. 결혼정보회사를 찾아 새로운 인연을 만나지만 그 남자에게선 어딘가 수상한 기운이 흐릅니다. 술자리를 가진 그날 밤 위태로운 순간 성재가 나타나 수빈의 손을 잡고 담벼락 뒤로 숨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명 진심과 보호 본능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서서히 성재의 마음이 수빈에게 향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 회에서는 성재의 이혼 사연이 드러나며 성재라는 인물의 내면이 본격적으로 펼쳐질 듯합니다. 그리고 예고편 속 장면, 성희가 영라의 옷을 찢으며 분노를 터뜨립니다. 지난번 헬스클럽까지 옮기며 영라의 짝을 찾아주려 했지만 영라의 거절로 깨졌나 봅니다. 이에 성희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영라에게 소리칩니다. 너 왜 엄마가 시키는 대로 안 해서 이렇게 일을 망쳐? 하지만 영란은 이제 예전처럼 고분고분하지 않습니다. 지환의 믿음과 응원 덕분에 세상을 조금씩 알아가고 자신감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마침내 자신의 힘으로 웹툰 작가로서의 길을 걷는 영란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다음 회 은호를 사이에 두고 지역과 성재의 불꽃 튀는 대결이 펼쳐질 듯한데요. 두 사람의 마음이나 승리 여부와 상관없이 그 대결의 키는 은호가 쥐고 있습니다. 화려한 날들 17회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